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동아시아 전문가인 저명한 교수 한 분이 한국에 숨겨진 역사적 진실을 폭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강의는 하버드 대학에서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역사 강연을 하는 유명 인사이자 교수 알렉산더 시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몬스 교수는 하와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다수의 강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유튜브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하와이대 교수라는 제목으로 갑자기 유명해졌으며 그의 새콤달콤한 발언과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일본에게 역사는 오직 진실을 전달해야 하는 학문이며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과거의 잘못에 대해 즉시 사과해야 한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시몬스 교수님의 열정적인 팬층은 그의 깊은 통찰력과 탁월한 강연 능력 덕분에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시몬스 교수님이 펼쳐낸 강연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몬스 교수와 한국과의 인연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 시절 한국으로 파견된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서 처음 한국의 땅을 밟았죠. 부산의 경남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시작된 그의 여정 그리고 거기서 만난 한 역사 선생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경남고의 박경원 교장 선생님이시죠. 선생님의 권유로 고려사를 접하게 된 시몬스 교수는 고려 시대의 젠더 이슈에 관한 선진적인 모습, 즉 아들과 딸이 유산을 동등하게 상속받는 제도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한국 역사, 특히 고려의 역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시몬스 교수님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널리 존경받는 학자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한국도 최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울 정도죠. K-팝과 같은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복잡한 역사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심과 의문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몬스 교수의 강연이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몬스 교수는 한국에 관한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일본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정정하는 데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의 강의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 차 있으며 당연히 일본에서 온 유학생들도 많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유학생들조차도 시몬스 교수의 말에 큰 통찰력을 발견하고 그의 논리에 설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시몬스 교수의 강연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날 그의 한국사 강의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진실과 영토 분쟁을 다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죠. 안타깝게도 많은 일본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배운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몬스 교수의 말마다 도전적인 질문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도 문제는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일본의 한 유학생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을 때 시몬스 교수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몬스 교수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오랜 역사적 분쟁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하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객관적인 사실과 역사적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도전적인 질문에도 당당하게 대응했습니다. 특히 독도에 관한 논쟁에서는 역사적인 문헌과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근거를 들어 그 영토가 한국에 속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시몬스 교수의 강연은 많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일본 학생들은 처음으로 다른 관점을 접하게 되었고 수업을 거부하고 강의실을 나가는 등 거친 반응을 보인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의 강의는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시몬스 교수는 그의 학문적 열정과 교육에 대한 헌신으로 학생들이 역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의 수업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몬스 교수는 영토 분쟁에 대해 강의하면서 일본의 과거, 팽창주의 정책과 그에 따른 군사적 공격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개인적인 견해도 함께 덧붙였죠. 그때 일본인 유학생 중 한 명이 독도 다케시마가 분쟁 중인 영토라며 한국이 일본의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국인 유학생들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시몬스 교수는 특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생각에는 일본의 도쿄가 미국의 영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그 일본인 학생에게 물었죠. 그 학생은 분노를 표하며 도쿄가 일본의 땅임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실 수 있나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시몬스 교수는 과거 미국과 전쟁으로 패했던 일본을 대신해 도쿄를 지배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층 더 그에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강의실은 이 대화로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이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죠. 시몬스 교수의 질문은 단순히 도발적인 것이 아니라 영토 주장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교훈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근거로 영토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시몬스 교수는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역사적 주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깨닫게 했습니다. 얼굴이 발그레해진 일본인 학생이 왜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항변했습니다. 시몬스 교수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죠. 그래, 맞아. 내가 아무리 도쿄가 미국 땅이라고 주장해도 실제로 도쿄가 일본의 땅인 건 변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독도도 그저 한국의 땅이지. 그는 이어서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강의실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말이야. 여기 있는 모두가 공부를 잘하는 지성인들이라 불릴만한 사람들인데 오직 일본 내에서만 사용되는 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독도를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라며 질문을 던졌죠. 일본인 학생은 반박하듯 18세기 제작된 일본 지도에서도 분명히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몬스 교수는 정말 일본의 역사학자들도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해 본 적 있니?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에 일본 학생들 중 누구도 즉각적으로 대답을 이어나가지 못했죠. 그 순간 교수는 조용히 방의 긴장을 풀며 말했습니다. 역사적 주장과 국가 간의 분쟁을 넘어서 우리는 더 큰 교훈을 배워야 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서 배운 것들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의를 계속하면서 시몬스 교수는 일본의 역사학자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역사를 전공한 일본의 역사학자들, 그들은 최소한 역사의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독도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아요. 라며 일본 학생들에게 조용히 진실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분한 목소리 뒤에는 일본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몬스 교수는 일본 학생들을 직접 바라보며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분명히 한국에 대한 과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리고 혹시 알고 있나요? 너희가 이름을 쓰는데 사용하는 가타카나조차 한국의 고대 왕국 신라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나라의 문자마저 한국 것이겠군요. 그 후 그는 역사에서 왜곡된 진실에 대한 다양한 예를 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 중 하나로 일본은 한반도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라며 오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역사적 사실과 그것이 현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시몬스 교수는 강의를 계속하며 깊은 역사적 통찰을 나눴습니다. 일본 왕실의 뿌리를 따라 올라가 보면
서울, 현재의 한국 수도에서 살았던 백제 왕가가 나올 겁니다.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가 탐내는 국가였어요. 기술적, 문화적으로 뛰어난 면모와 해양 지리적 이점 덕분이죠. 그 결과 한국은 항상 다른 나라 사이에서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고 때로는 열등감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수천 년 전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선진된 국가였습니다. 이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한국은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결코 지배당하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저항과 정신력에서 그들의 민족성을 엿볼 수 있어요. 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발전한 것은 정말 운이 좋았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미국이 일본을 강제로 개방시켰고 그 시기에 미국 내에서 남북전쟁이 발발했죠.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일본이 미국의 식민지가 될 뻔했던 위기를 모면했던 것입니다. 라고 시몬스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시몬스 교수는 강의를 이어가며 역사의 진실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일본이 독립하게 되면서 서양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한국을 역사적으로 앞서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과거 일본군이 한국에서 자행한 만행들을 솔직하게 언급했습니다. 그의 무거운 이야기에 강의실은 충격과 술렁임으로 가득 찼고 일부 학생들은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시몬스 교수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의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강제징병을 시행했고 식량을 비롯한 모든 자원을 약탈했습니다. 문화재 도굴은 일상다반사였죠. 또한 위안부 강제동원이 있었음에도 일본은 그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프랑스 출신의 한 학생이 일본인 교수가 쓴 책에서 한국이 먼저 일본에게 보호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책은 꽤 유명하다고 했죠. 이에 시몬스 교수는 정말 좋은 질문이야. 일본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역사적 사실과 달리 왜곡된 이야기가 어떻게 퍼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답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 한국보다 힘이 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대체로 강자의 손에 의해 강자의 시각에서 기록됩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에 강의실에 있던 여러 나라의 학생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이렇게 깊은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라며 일본의 과거 만행에 대해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이해할 수 없음을 표현했습니다. 시몬스 교수가 들려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고통스러운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있었고 한국 학생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의가 마무리될 무렵 한 학생이 일어나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진짜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시몬스 교수님의 강연이 끝나고 그가 드디어 활짝 웃었습니다. 강연은 하버드 내외에서 크게 회자되었고 다음 날 하버드 신문에 실렸으며 유튜브에도 업로드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가 밝힌 사실들은 역사적으로 고증된 완벽한 진실이었기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통해 다른 나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본이 왜곡했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튜브에서 그의 강연 영상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자 시몬스 교수님에게는 수많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진 미래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들만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모두 제대로 된 진실을 알고 있길 바랍니다. 시몬스 교수의 날카로운 지적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들도 자신의 의견을 더해 그의 발언에 신빙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진실을 알게 된 기회가 되었죠. 특히 시몬스 교수는
수많은 취재진 중에서도 주로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한국에서 인터뷰를 할 때 한국어로 대답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그는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진심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국에 대한 지지는 단순한 호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학자로서 객관성과 논리를 가장 중요시하며 그에 따라 검증된 사실만을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일본을 싫어해서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본에 방문했을 때 좋은 시간을 보낸 적도 있으며 제가 하는 모든 발언은 학문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시몬스 교수님의 강연과 그에 대한 반향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 더 넓은 대중이 이해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몬스 교수님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학문적 진실을 전달하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 더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몬스 교수님 덕분에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진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을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